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제주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이 대폭 제한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연말연시의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식당.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밤 장사를 접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솔직히 일상회복도 사실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저렇게 기준을 저렇게 잡아줘 버리면은 장사는 정말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도 깝깝합니다, 진짜. 희망이 안 보여요, 지금. 실내 체육시설인 헬스장에는 이용 정지나 환불을 요청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회원 절반 이상이 직장인인데 밤 9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헬스장이 9시에는 피크타임이라서 대부분 그때 일 끝나시고 마치시고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정지 요청을 하게 되고 영업적으로도 많이 크게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입시학원을 제외한 일반 학원과 영화관, PC방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자 4인까지만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임 행사나 결혼식 등도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그 이상은 백신 접종자만 허용됩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도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관광업계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주 이후부터는 예약률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40여일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연말연시를 맞은 제주 도민들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35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6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다른 지역 관련,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중학교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9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백신 2차 접종률은 80.5%, 3차 접종률은 15.6%로 집계됐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5%입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원로급 인사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대선 전국에서 전면에는 나서지 않았던 이해찬 전 대표가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 지역의 언론 4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해찬 전 대표. 그동안의 자맹을 깨고 본격적인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 행보 재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상대방이 뭐라고 표현하든 그건 관계가 없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상대하고 경쟁하는 거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일이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갈등이 컸던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도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때 캠프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선대위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의를
자신의 등장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비교되면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인식되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종인이나 그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당을 안 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선대에 합류를 한 것이고, 저는 작년까지만 제가 당대표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가장 큰 쟁점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여론조사로만 결정할 수는 없다며 차기 도지사가 도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년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도지사가 이제 당선되면은 그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현재 대선 판세는 오차 범위에서 경합 중이지만 내년 설 연휴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측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 32살 김모 씨는 빌린 오픈카의 조수석에 여자친구 조모 씨를 태우고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는데 과속을 하다 구분길에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 조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자친구 조 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급가속을 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간접 증거가 불충분하고 김 씨가 사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가해자 김 씨와 피해자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살인 아니에요. 죽은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고. 결국 구속이 안 되고 다시 또 세상에 활보하고 다니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그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두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귀포시 서남서쪽 34km 해역에서 규모 1.4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0시 16분에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40km 해역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한편 천연기념물 제513호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의 절벽 일부가 지진 이후 무너진 것이 확인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주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여성인권연대는 신변 보호 대상이었던 여성과 수년간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 경위에게 경찰이 피해 여성과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보고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공무상 위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결정이라며 A 경위를 파면하고 검찰에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경위는 지난 8일 피의자의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의료 영리와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3만 명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서명했다며 공공재인 의료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대법원이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약 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제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생약자원관리센터는 서귀포시 상효동 4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졌으며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재배하는 재배장과 연구동, 전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제주센터 준공으로 국내 생약자원관리센터는 3곳으로 늘었고 아열대성부터 한대성까지 생약을 연구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이 오늘 제주시 연동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60번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학술과 언론 출판, 체육과 1차 산업 등 5개 분야에서 6명이 수상했습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각 분야의 헌신이 쌓여 오늘의 제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제주의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1 가족 친화 경영 실천 포럼이 제주 시리우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12개 기업과 공기관 대표가 인증 현판을 받고 우수기업 4곳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가족 친화 일터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선언식도 진행됐는데 제주 지역의 가족 친화 인증 기업과 기관은 92곳입니다. 제주 지역 학생들의 수능시험 수학 2개 영역 표준 점수 평균이 1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제주 지역 수능 응시생 수학 가 표준 점수 평균은 104.2점, 수학 나는 101.8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국어 과목도 99점으로 서울과 대구에 이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